이번 시간에는 실제적인 이 사례에 대하여 좀 나누면서 안전교육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 교통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수상, 물놀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숙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 운동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물의 온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상 상태, 야외에서 활동하니까 기상 상태, 소나기가 내릴지, 번개, 천둥, 또 안개 이런 심할 때는 활동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너울성 파도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활동 구역이 정해져 있는 그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하고요. 절대로 이게 안전지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구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물의 깊이와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안유라 그러죠. 이안유라 그래서 해안에서 바다로 급히 역류하는 물의 흐름. 이안유에서 물놀이 사고에서 이안유로 사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센 곳은 활동하지 않고요. 또 폭우를 대비해 가지고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 최소 1시간 30분 이후에 활동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식 그리고 이런 활동 대하여 정확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적절하게 인원을 분산해서 활동을 하고요. 몸에 이상이 생긴 참가자는 안전한 장소로 와서 대피해서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몰 후 30분 또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 활동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비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물놀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상하다 발이 지났습니다라고 소리를 치든지 해서 자기의 상황을, 위급한 상황을 반드시 누구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도 늘 이제 다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이제 수련의 사전 안전 교육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꼭 점검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개인 준비물, 필수 준비물들은 세면도구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옷, 상하이, 또 속옷, 양말, 또 추위에 대해 겨울에는 추위에 대한 여벌 옷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 그리고 긴팔, 그리고 바람막이 옷, 여름에는 슬리퍼 있고, 그다음에 필기도구 있어야 되고요. 개인 구급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먹는 약들죠.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할 물품들은 말 그대로 아시는 대로 가단용품이라든지 또 고가의 기중품들은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꼭 이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모인다. 그리고 절대 개인 행동 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 물건이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남의 물건을 또 탐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참석자 본연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는 여행지나 또는 관광지에는 이 공공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떠들면서 누구야 부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소리치고 안 되죠. 그리고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교육자에게 허락을 받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하죠. 근데 촬영할 때 참 많이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위험한 곳을 피하여 찍어야 됩니다. 얘가 좋으네, 잘 나오네서 야 좀 뒤로 이러다가 이제 뒤로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거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피해서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라든지 이럴 때 먹는 음식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한
그런 음식을 먹도록 하고요. 불량품 먹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확실히 철저히 하고, 쓰레기 잘 처리하도록. 이는 기본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또 지나친 친근감을 표현한다든지, 또 지나친 활동, 장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교회 이제 수련회가 주를 경우에는 뭐 음주 뭐 이런 것 안 하시니까, 흡연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숙소 이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숙소 내의 모든 물건들은 공공 물건이니까 이게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화 되어 가면서 이제 공공 질서가 많이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 물건을 이제 소중히 여기는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공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수련회 참석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분실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련회 활동은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외부에 나왔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첫날 자라 하면 또 잘 안 자죠.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뭐 장난치고 놀다가 그 다음 행사 막 꾸벅꾸벅 졸고 그러는데, 충분히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 이해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소기의 수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인솔자의 지도를 잘 따라가지고요,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깨가지고요, 수련의 활동에 지장이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승차하기 전에 안전벨트 착용하고요. 본인의 소지품, 물건 잘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하차 때 인원 보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정확한 인원 체크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릴 경우에는 차에 물건을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활동한 중에 항공기 비행기 타고 갈 일은 거의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항공기 때는 승무원들이 자세하게 잘 안전 교육을 시켜주니까요, 그게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할 때 절대로 횡단보도 아닌 곳에 길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를 살펴서 잘 횡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보면서 도로를 걷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이거 금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견학하는 장소에 가서는 반드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꼭 이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대피로, 그다음에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이 화재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미리 이제 들어가면서 살펴야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CCI나 FSA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어떤 지역을 가면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은 꼭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비상구, 그 다음에 화재기가 어디 있는가 늘 살핍니다. 특히 극장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영화 상영하기 전에 출입구를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동선을, 제가 있는 위치 좌석에서 어디가 제일 가까운가를 제일 먼저 살펴봅니다. 이건 하나의 저의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전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가면은 그곳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재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연 또는 그럴 때는 에티켓 잘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박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선박 사고 하면은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이 세월호 사건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픈데요. 물론 이제 그 최종 그 결정권자의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가 지시를 내릴 때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도, 수상사고, 배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구명보트,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되고요. 성문의 안내 따라야 되고요. 질서 유지를 최대한 유지해야 되고요.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면은 반대쪽으로 가서 그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났을 경우를 살피는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폭력 및 성희롱,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 사회가 되었고요.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이다 보니까요. 특별히 여성에 대한 이 성폭력 문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원래대로 하자면 1년에 한 번은 이 성폭력 교육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여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거의 대우해야 되니까요. 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도 하나의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한 파트너로 보는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어떤 이성으로서 이 성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성을 다른 사람을 또 열등한 성으로 보는 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도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귀한 인격이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 의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합당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성희롱 여부는 상대방이 상급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항상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또는 지위에 대하여 또는 그 직장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해가지고 잘 하지 못하는데요. 안 됩니다. 정확한 의사를 표현해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동의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런 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현명한 대처 요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희롱이 발생하면은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성희롱 중지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싫다, 하지 마라, 안 된다 라는 분명한 거부 의사, 싫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적인 농담이 불쾌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아니면은 싫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담 배설이 싫다면은 절대 웃어준다든지 동조해서도 안 되고요. 웃기고 즐기고 동참하면은 이게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음담 배설이 있을 경우에는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있더라도 있어야 된다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너무 또 사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상대방이 혹시 또 불쾌할 수도 있는데 또 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이 참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쪽에서 이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야한 농담을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거라고 하는 인식도 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이야기할 때 신체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외모를 칭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외모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도 이 밝고 명량한 톤으로 좀 음흉한 듯한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성희롱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신속하게 대처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미투 운동이 이제 한참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의사를 이제 표현하고
은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게 뭐 많이 이제 대중화된 것 같아요. 분명하게 성희롱에 대한 받았다 그러면은 금지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하여 적절하게 은폐하지 아니하고 밝히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허용되었고 많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리라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숙소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정적인 야한 농담이나 그런 그림이나 그런 사진이나 그런 야동, 뭐 야구 동영상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수련회 숙소 주위에 유흥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요. 차단하고 친구 사이에 예절 바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또 서로 신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놀리거나 그죠? 놀리거나 흉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나친 노출이 심한 옷 입지 않도록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그런 언어나 또는 복장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련회 활동 기간 동안에 상호간의 폭력에 대하여 물론 성폭력도 있지만 또 언어폭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 사이에 다투다가 실제적인 이 손찌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상대방을 부를 때에도 정확한 호칭을 불려야 되죠. 별명, 별칭, 별명도 뭐 비하하는 그런 별명 안 됩니다. 정확한 호칭을 불러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면 존중해야 되고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친구 사이에 고운 말, 바른 말 사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 물건을 훔친다든지 또는 뭐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팀과 동일한 장소에 또 다른 팀들과 또 함께 이렇게 수련회 할 경우도 있는데 다른 팀들과 괜히 젊은 혈기에 서로 뭐 잘났네 못났네 해가지고 서로 표하다가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이제 수련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골절사고라 그러죠. 다치는 사고, 골절사고입니다. 골절사고 일어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그 자리에 편안한 상태로 눕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그 뼈 다친 부분을 이렇게 부목을 대어 가지고요 더 이상 틀어지지 않도록 뼈를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목을 대어 가지고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요. 상처 난 부위는 소독약을 칠하고 더 이상 오염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이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119를 통해 가지고 또는 앰뷸런스를 오게 해서 그다음에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정확하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고를 당한 학생의 부모에게는 연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조그만 문제니까 뭐 간장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부모에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라도 얘기해 주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난 다음에 듣게 되면은 뭐 굉장히 부모로서의 마음이 좀 아프고요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골절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리고 그 후에 경과가 되는 대로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부모에게 꼭 알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놀이 사고죠. 물놀이 사고 물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즉시 나오게 하고 물을 토하게 하고 그다음 인공호흡하게 하고요. 인공호흡은 요즘 우리가 많이 또 배우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한번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건 인공호흡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119에다가 지역 사회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사회에
119 센터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예, 한 4시간 직접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거든요. 예,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정도쯤은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호흡하는 방법, 또 제동기 사용하는 방법, 예, 이런 것, 그 다음에 응급처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게 배워가지고 예, 여러분의 실생활에도 적용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해변가에, 모래가에는 꼭 이 차양막을 설치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어려운 위험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가지고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주로 이제 야외, 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때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모기한테 물리지 않고, 벌에게 물리지 않고, 그 다음에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 이게 물렸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 특별히 이제 벌에 모였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뭐 쪽집게가 있으면 좋겠지만 쪽집게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로 또는 버스 카드로 그 부위를, 모서리를 이렇게 살살 긁으면은 이 가시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 벌침을 제거하고요. 벌침 제거 후에는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눗물 있습니다. 네. 알코올 또는 비눗물로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음으로 그 상세한 부분을 이렇게 데워가지고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비상약품으로 약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벌이라든지 큰 벌에 걸렸다 그러면은 반드시 당긴 이제 119 연락해 가지고요. 긴급 출동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요, 뱀 물렸을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죠.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리는 곳을 어떻게 심장보다 높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심장보다 높이 하고, 그 다음에 물린 부위 위쪽과 아래쪽에 적당하게 묶어가지고 압력을 유지해가지고요, 압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물림 자국에 십자를 내가지고 피를 뽑아내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빨리 이제 지압을 한 다음에 빨리 병원으로 후송시켜가지고 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뱀들은 뭐 대부분 이제 독사가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독사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뱀에 대한 혐오감, 뱀에 대한 이게 징그러움 때문에 뱀 보면 굉장히 놀라고, 물렸다 그러면은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나 사실 뱀에 물리더라도 독사가 아닌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뱀에 대한 안 좋은 인상, 또 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뱀 물렸다 그러면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오히려 기절해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독사는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 할 만한 장소의 지역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래 위험한 독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서 우리가 사전 인지를 한다면은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절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찜질해 주는 거 있죠. 얼음물이나 뜨거운 물로 이렇게 찜질해가지고 그 상처 부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재 발생할 때 말씀드린 대로 뭐죠? 불나면 119로 전화하고요. 그다음에 불이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119 전화할 때 뭐 해야 되면 너무 급해서 여기 불났어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가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번지입니다. 또는 여기에 큰 건물이 어디입니다. 만약에 주소를 알 수 있으면 무슨 이 뭐입니다. 또는 큰 건물 어느 초등학교 뒤쪽입니다. 또는 어느 그 이정표 뒤쪽입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지역을 대피해야 되겠습니다. 비상벨을 누른다든지요.
아래층으로 가능하면은 대피하되 아래층으로 가기 힘들면 어디로 갑니까? 옥상으로 올라가고요. 낮은 자세로 하고 물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그다음에 방에 갇혔을 경우에는 문틈에 새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고리를 손등으로 만져보고요. 왜냐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손등으로 만져보고 뜨겁지 않을 경우에는 문 열고 나갈 수 있지만은 뜨거울 경우에는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 부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숙지하셔야 되고요.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방위 훈련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해봐야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익혀져야 그 활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련에 아주 유명한 그 발레리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와서 치매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몸도 못 움직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에게 이 백조의 호수를 녹음해가지고 귀에다 들려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발레리나가 그 음악을 듣고 몸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자기가 백조의 호수 했던 그 모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어색하죠. 몸이 좀 불편하니까. 어색하지만 그게 몸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 필요합니다. 배워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하게 몸이 반응해서 실제적인 구조 활동, 위험 지역에서 위기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교육을 하긴 했지만은 교육도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보다 실제적인 행동, 훈련 정 안 된다면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이 중요한가 한번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의 안전관리 작성 기법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가 되었고 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대한 안전하게 수련회를 마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